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에 리츠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졌죠. 리얼티 인컴을 대표로 보면 8월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 좀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하락률 16%나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현재 리얼티 인컴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혹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검토해달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리얼티 인컴을 준비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리츠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족주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요. 이런 리얼티 인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 리츠 기업 위험한 거 아니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리츠 기업들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 경제 위기 시 리츠 기업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과거 경제 위기에 어땠는지 리얼티 인컴이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리얼티 인컴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 금액별로 배당을 얼마를 받게 되는지 세금까지 계산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 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다면 이 기업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혹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침 뉴스에 이런 기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부동산 원자재 관련된 ETF 등에서 세금 폭탄을 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 혹은 기업 종목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대댓글로 설명을 드렸지만 댓글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리츠라고 하니까 리얼티 인컴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PTP 종목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을 봤더니 미국에 상장된 천연가스 부동산 인프라 관련된 ETF ETN입니다. 세율은 미국에 비거주한 사람이 매도했을 때 그 매도 금액의 10%라고 합니다. 이건 수익이든 손해든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내가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로 매도했다. 그러면은 900만원을 매도한 건데 그 900에서 10% 90만원을 세금 내야 됩니다. 시행되는 걸 봤더니 2023년 1월 1일부터니까 내가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전에 매도를 해야겠죠. 내가 10% 수익이었는데 매도해서 10% 세금을 내면 또잉또잉 그래서 본전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ETF 대표적으로 빨간색으로 아래 티커를 남겨놨는데요. 이걸로도 좀 부족하니까 밑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VNQ라든지 리얼티 인컴 이런 ETF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내 종목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얼티 인컴이 PTP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선 한 고비는 넘겼죠. 그럼 그 다음으로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리얼티 인컴을 분석해 볼게요. 리얼티 인컴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즘에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밑에 숫자들을 계속 기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숫자 몇 개를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연간 총 수익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14.4%가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연간 배당 성장률 4.4%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4.4%는 코카콜라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월 배당을 얼마나 연속적으로 줬나 봤더니 629개월이나 줬고 분기로 보면은 100분기 동안 배당을 연속으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얼티 인컴의 가치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리얼티 인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실적을 볼 건데요. 왼쪽은 매출과 순이익이고 오른쪽은 자산과 부채입니다. 매출과 순이익 왼쪽을 먼저 보면은 매출은 신나게 올라가는데 순이익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베리치를 인수하면서 매출은 좀 점프업이 됐는데 순이익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덜 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자산 규모를 보더라도 큰 기업을 인수한 만큼 자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거에 덩달아서 부채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같이 늘어나긴 했지만 자산 규모가 높아졌으니까 우선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순이익 개선만 된다면 몸집도 키우고 자산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리얼티 인컴이 어떻게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뒤에 있는 AFFO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의 매출이랑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보죠. 그런데 리츠 기업들은 그것보다 FFO랑 AFFO
FFO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FFO는 기업이 얼마나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고, AFFO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임대료 상승분이라든지 자본 지출 그리고 유지 비용을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평가하는 게 AFFO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AFFO만 잘 올라가도 이 기업은 리츠 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을 봤더니 리얼티 인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죠. 운영을 잘하는 기업입니다.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 봤으니까 이제 연도별로 임대료 만기일이 언젠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임대료 만기가 한 연도에 몰리게 되면은 공실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트래킹을 해봐야 되는데 2022년도부터 그 뒤로 쭉 봤더니 평균적으로 8.8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로 계약하는 임차인이 많다는 이야기죠. 최근 3년을 다 더해봐도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10%가 안 넘으니까 임대료 만기가 돼서 공실이 갑자기 쏟아질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죠. 25년 뒤를 보더라도 10% 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배분이 잘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 만기를 잘 배분해 놓더라도 경제 위기가 와서 임차인이 갑자기 떠나가면은 공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얼티 인컴이 과거 경제 위기 때 배당을 어떻게 관리했냐, 그걸 또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는 보면 10%가 있고 그 밑에 6%랑 차이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요 스프레드만큼 우리한테 배당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4%에서 5% 사이의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배당을 꾸준히 잘 줬다는 이야기죠. 2000년도 IT 버블이라든지 2008년도 리먼 사태 그리고 코로나19 때도 그 스프레드는 꾸준히 유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배당이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도 잘 주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리츠 기업들도 배당을 잘 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 입주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8년도부터 22년 3분기까지 리얼티 인컴이랑 다른 리츠 기업 평균을 비교해 봤는데요. 오렌지색이 리얼티 인컴이고 다른 리츠 평균은 남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경제 위기 때죠. 2000년도, 2008년 그리고 코로나19를 볼게요. 2000년도를 먼저 보면은 리얼티 인컴은 97에서 98% 입주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평균은 94%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90% 초반대죠. 그만큼 격차가 벌어졌었고, 그리고 리먼 사태 때 보면 더 크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리얼티 인컴이 97%, 96% 그래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리츠 기업들은 94%에서 조금씩 더 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더 격차가 벌어졌었죠. 리얼티 인컴이 97.9%까지 공실률이 없이 올라갔다면 다른 리츠 기업들은 94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리얼티 인컴이 이렇게 공실률이 2에서 3%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른 리츠보다 리얼티 인컴이 우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얼티 인컴은 어떤 임차인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 위기 때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했을까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임차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달러트리, 월그린, 세븐일레븐, 페덱스 등 정말 다양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한 기업당 점유율이 5%가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분산도 잘 해놨다는 이야기죠. 이 임차인들의 신용도를 봤더니 정말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AA부터 BBB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탑 20의 비중을 보면 41.3%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건할 수 있었던 거고, 리얼티 인컴 자체도 신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월세 충당 가능 현금이라고 해서 2.8년을 찍혀 있는데요. 제가 지난 분기에 봤을 때 2.7이었는데 2.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2.8이라는 거는 월세를 앞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2년 8개월 동안은 버틸 수 있는 현금 자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임차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월마트인데요. 리얼티 인컴의 임차인입니다. 정말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로고들을 보면 웬만한 기업들 다 아시겠죠? 월마트 뿐만 아니라 좀 더 내려가면 테스코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홈디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양한 임차인의 다양한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약국, 레스토랑, 헬스장, 영화관까지 섭렵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로도 다양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리얼티 인컴은 어디에서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리얼티 인컴을 공부하면서 특이한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에 없었던 유력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21년 4분기부터
하면서 계속 증가시켰죠. 유럽 투자를 증가해서 현재까지 1, 2, 3분기까지 늘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럽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해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포트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현재 유럽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세인스버리죠. 이거는 영국의 식품 잡화 판매 회사인데요.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도 계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3등에 역시나 테스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사업 현황이랑 재물을 봤으니까 이제 배당으로 넘어와 볼게요. 리얼티 인컴의 5년간의 배당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여기 봤더니 5% 넘는 순간들이 딱 3번 있었습니다. 5년 동안 3번 있었으면 이때 잡을걸 이란 생각이 드시죠? 여기 보면은 이때가 그렇게 흔한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당이 낮았던 순간들을 보게 되면 4% 밑으로 떨어졌던 순간들이 낮았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간이 있죠. 리얼티 인컴은 4에서 5%가 안정적인 구간이다. 이 박스권에서 5% 가까웠을 때 매집을 하고 4%까지 떨어졌을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더라도 4.7% 수준이니까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지금도 높은 수준입니다. 리얼티 인컴을 4에서 5% 그 사이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여야 5%가 얼마여야 4%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죠. 두 개의 선을 그려볼게요. 우선 높이 올라갔을 때 그게 4% 구간인데 74달러 구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75달러로 찍으면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리얼티 인컴은 4%보다 배당이 떨어지면 매력이 없어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3.9% 리얼티 인컴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매도가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5%까지 내려오면 사람들이 매수를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수준을 봤더니 59달러입니다. 과거에도 59보다 떨어졌던 56까지 내려가니까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을 잘 지켜봤다가 내가 5% 수준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4.72% 배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낮은 거는 아니죠.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과거 5년 동안 5%보다 떨어졌던 게 더 많이 배당을 줬던 게 3번밖에 없었으니까 꼭 그 3번을 노려야겠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기업이라면 그래도 5% 수준 어느 정도 내려오면 분할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까지 계산해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투자 금액별로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되느냐 그걸 계산해 봐야겠죠. 앞에서 현재 배당률이 4.72%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배당 소득세까지 제외하고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알아야겠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1,000만원 투자했을 때는 매달 33,400원이 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금액은 매달 책을 한두 권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커피가 한 22잔 정도 살 수 있는 돈인데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매달 스타벅스 커피를 하루에 하나씩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16만 7천원이 매달 들어오게 되는데 공과금을 처리할 수 있는 돈이죠. 1억을 투자한다면은 더 큰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33만 4천원입니다. 33만원 정도 되면 연금 투자를 이 금액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벌어들인 월급이 아니라 여기서 투자해서 나온 돈, 그 배당으로 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월배당을 받는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더 높은 금액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식수로 계산을 해볼게요. 책 2권 정도 살 수 있는 33,400원을 우리가 얻으려면 리얼티 인컴 주식을 121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커피값 22잔 정도는 363주, 공과금 16만 7,200원은 605주, 연금 투자할 수 있는 33만 4,300원은 1,210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현재 환율에서 이 정도 주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직접 투자할 때는 한 달 뒤일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 단가랑 그리고 환율도 꼭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차트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SCHD랑 리얼티인컴의 6개월간의 차트입니다. 왼쪽에 SCHD를 보면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리얼티인컴을 보면 주가가 6개월 동안 많이 떨어져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리얼티인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댓글을 주시는데요. 반대로 SCHD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내가 과거에 못 담아서 너무 안타깝다
올랐다.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제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내려왔을 때 좋은 종목을 사는 거지 이미 오른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을 사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오른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내려와 있어서 단가가 낮아야지 우리한테 좋은 종목이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종목인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내려갔다고 나쁜 게 아니고 올라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고 판단된 그런 기업들 혹은 ETF를 평소에 넣어놓고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SCHD보다 리얼티인컴이 더 매력적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투자의 심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리얼티인컴에 대한 3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나의 머니 로드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배당 관련된 기업 혹은 ETF 궁금하시다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들은 책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